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새벽 2시 17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는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8초 만에 끊어졌어요. 휴대전화 화면에는 분명히 엄마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숨소리만 전화기 너머에서 이어졌어요. 제가 엄마를 부르자 멀리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곧이어 언니가 엄마에게 누구와 통화하는지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는 바로 끊어졌습니다. 화면에 남은 통화 시간은 고작 8초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저는 엄마가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니는 엄마의 물건을 보관할 것과 버릴 것으로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인사보다 먼저 엄마의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언니는 이미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제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전화를 이야기하자 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언니는 제가 잘못 들었을 거라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5년 동안 엄마 곁을 지켰고 저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을 때 저는 해외 근무를 앞두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준비한 기회였고 그날 출국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언니는 출국을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재활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간병인을 구하고 비용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에게 필요한 사람은 송금하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밤을 지새울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저는 떠났습니다. 엄마는 제 인생을 살라며 저를 보내주었어요. 다만 이제 저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엄마의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달 뒤에 돌아오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못했어요. 일이 바빴고 엄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핑계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일과 명절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 소식을 들었을 때도 여러 번 연락했어요. 엄마는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직 저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3년 전에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엄마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엄마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막았습니다. 저는 편지 한 장만 문 앞에 두고 돌아섰어요. 그날 문을 두드리지 않은 선택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집에서 언니와 마주하니 그날의 비겁함까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버릴 물건을 담은 상자 안에서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어요. 저녁약을 먹을 시간이라는 알림이었습니다. 언니가 버렸다고 했던 엄마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저는 언니보다 먼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언니는 버리려고 상자에 넣었다고 말을 바꿨어요. 하지만 전원을 끄지도 않은 휴대전화를 버릴 물건이라고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인 4월 12일이었습니다. 언니는 엄마가 오래전부터 쓰던 번호라며 의미를 지웠어요. 저는 곧바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엄마가 제게 전화를 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전 새벽 2시 17분. 통화 시간은 정확히 8초였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잠금을 풀고 제 번호를 찾아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휴대전화 안에는 제 이름이 붙은 녹음 파일도 34개나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밥을 먹었는지 물으려다 멈췄고 겨울에 올 수 있는지 묻다가 스스로 말을 거두었습니다.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날의 이야기도 남기려 했어요. 하지만 어느 녹음도 제게 전송되지는 않았습니다. 언니는 보내지 않은 말에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끝내지 못한 말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그것밖에는 엄마에게서 새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전화에 남은 발신 기록을 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생일에도 명절에도 수술 소식을 들은 날에도 전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언니는 제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3년 전 이 집 앞까지 왔던 일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기 싫어했다던 말이 정말 엄마에게서 나온 것인지 물었어요. 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휴대전화에서 제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제 전화와 메시지만 수신 차단돼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전화를 거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가 거는 전화는 울리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어요. 엄마는 휴대전화 설정도 혼자 바꾸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누가 차단했는지 더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언니는 결국 자신이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엄마가 저와 연락하기 싫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나면서도 언니가 보낸 5년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언니는 매일 병원에 갔고 엄마의 몸을 씻기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엄마의 짜증과 원망도 혼자 받아냈어요. 저는 돈을 보냈지만 언니가 잠들지 못한 밤까지 나눠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마다 제 이름을 찾았다는 사실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동안 떠난 제가 엄마의 마음까지 차지하는 것 같아 두려웠다고 했어요. 제가 엄마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면 자신의 5년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것 같았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언니는 제 전화를 막았습니다. 제가 남긴 편지도 엄마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를 기다리는 시간과 제가 엄마를 찾는 시간을 언니가 잘라놓은 셈이었습니다. 언니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녹음 파일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것을 들어도 사라진 5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는 말처럼 들려서 더 무서웠습니다. 사라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면 증거까지 없애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전화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 붙잡고 버티던 중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먼저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화면에는 가장 최근에 저장된 녹음 파일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제게 전화하기 8분 전에 만든 파일이었어요. 언니는 그것만은 재생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바라보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는 약을 찾다가 언니의 서랍에서 제 편지를 발견했다고 남겼습니다. 제가 3년 전 집 앞까지 왔다는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됐어요. 휴대전화에서 제 번호가 차단된 것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저를 밀어냈고 언니에게는 곁에 남아달라고 매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붙잡아 달라는 마음을 반대말로 내보낸 것도 후회했어요. 언니가 왜 제 연락을 막았는지 짐작하면서도 제가 걸어온 전화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남겼습니다. 엄마는 그 녹음을 마친 뒤 제게 전화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더라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남겼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다시 전화하면 언니가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매일 저를 기다렸다고 남겼습니다. 저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말을 믿으며 버틴 5년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기다렸고 저는 엄마가 저를 거부한다고 믿었어요. 언니의 거짓말이 그 오해를 키웠지만 제 잘못도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정말 저를 만나기 싫어하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았어요. 2달 뒤에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니만 원망하면 제 선택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언니를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언니는 엄마의 기다림을 숨겼고 제가 다시 다가갈 기회도 빼앗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휴대전화에서 제 번호를 차단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언니 앞에 내려놓고 집을 나왔어요. 언니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때는 그 말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저는 타지 못했습니다. 엄마와 나눈 마지막 통화는 8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화면의 숫자를 바라봤어요. 6초, 7초, 8초. 그리고 9초가 되었습니다.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와 끝내 나누지 못한 말을 언니와 이어가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먼저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